네, 안녕하세요. 전 번개장터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재후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단 그 코비드 환경 안에서 이제 이런 컨퍼런스를 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그래도 오랜 기간 준비해 주신 분들께 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귀중한 시간이니만큼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다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번개장터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또 번개장터의 성장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도 또한 이제 고객과 함께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고객분들을 보면서 생각을 했었던 중고거래를 도대체 왜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번개장터의 성장 스토리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번개장터는 생각보다 되게 오래된 회사예요. 한 10년 정도 됐는데 그 스마트폰이 처음 이제 나왔을 때부터 이제 성장을 해서 꽤 오래된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그 고객분들이 저희가 그동안 어떤 홍보 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었다 보니까 젊은 고객들인 그 MZ 세대 분들과 그 이상의 고객들 사이에서 인지도 차이가 상당히 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그 MZ 세대 고객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10년 전으로 한번 시계를 돌려보면은 중고거래 시장이 어떻게 성장을 했었고 그 안에서 번개장터가 무엇을 했는지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과거의 중고거래라고 하면은 이제 기억을 해보시면 디지털 카메라로 일단 사진을 찍고요.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은 다음에 요즘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USB를 꽂고 그렇게 꽂았던 USB를 PC에 연결을 한 다음에 포탈에 접속을 합니다. 포탈에 접속을 한 이후에는 사진을 업로드를 하죠. 사진을 업로드를 한 다음에는 전화번호를 오픈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오픈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달라고 하고 계좌번호를 적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합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좀 위험천만한 어떤 그런 거래 형태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번개장터는 처음부터 이제 스마트폰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 시작점 자체가 이제 카메라로 디카가 아니라 이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바로 업로드를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커뮤니케이션 각종 톡들이 이제 발전을 했었던 때이기 때문에 번개톡이라고 하는 그 톡 서비스를 통해서 대화를 하고 그 이후로 안심 결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배송 과정까지도 자연스럽게 하나하나씩 이제 연계를 하게 되면서 어렵고 불편하던 카페 중고 거래를 쉽게 만들면서 성장을 해 왔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과정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그 투자금을 바탕으로 한 성장을 하기보다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성장세를 가져왔었고요. 그래서 2019년 기준으로는 총 거래액이 한 1조 원을 넘어섰고 올해는 MZ세대 거래액으로만 1조 원을 초과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MZ세대에 저희가 강점을 갖고 있는데 MZ세대 거래액이 전체 중에서 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80% 정도 이제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이제 표면적인 거래액의 의미도 있지만 번개장터가 이제 고객 옆에서 같이 고민을 하면서 도대체 중고거래를 왜 하게 되는가? 특히 젊은 고객들의 중고거래는 과거의 중고거래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게 고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하나의 되게 중요한 키워드는 이제 취향 거래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MZ세대 중고거래는 일반 고객과 뭐가 다르냐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듣게 되는데 과거의 중고거래는 이제 이사를 갈 때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이가 커서 나에게 필요 없어진 물건들을 비우는 수단으로서 중고거래를 많이 했었다고 한다면 MZ세대 분들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내가 관심이 있는 바로 그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중고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의 이제 중고거래 카테고리 기준으로 보면은 패션과 디지털이 전체 비중 중에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좀 어떤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투자금에 의존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씩 수익 모델들을 이제 만들어 왔고요. 그래서 2018년부터 2019년 상반기 기간 동안에는 일시적으로 어떤 이익 구조를 형성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떤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고객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수익은 또 아닌 상황이긴 하지만 한 단계 어떤 그 수익 동반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구축을 하고 지금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2020년 상반기에는 한 500억 정도 이상이 되는 어떤 신규 규모의 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규 규모의 투자를 이제 받았던 이유는 저희가 그 투자금을 바탕으로 뚜렷한 고객 경험에 혁신을 할 수 있는 그 영역을 발견했기 때문인데요. 그 영역들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왜 중고거래를 고객들이 하고 있고 어떤 문제를 저희는 풀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집중하고 있고, 오늘은 그 두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하나는 취향 소비, 또 하나는 공간 비우기,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 이제 첫 번째인 취향을 소비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차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한 5년 전에 이제 관심사 커뮤니티, 전 예전부터 취향과 관심사에 관심이 되게 많았던 편이라서 관심사 커뮤니티 회사에서 이제 일을 했을 때 얘기부터 좀 시작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는 저 한 30대 중반으로 젊었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일하는 동생들은 더 젊었습니다.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 됐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스타트업 회사에 입사해서 일을 하게 되고, 사실 스타트업 회사가 전반적으로 차우순위 매우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급여가 많지 않은 친구들인데도 이상하게 한 3달 정도 지나면 뭐 BMW나 벤츠의 소형차 라인을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갖고 있었던 생각이 돈을 모아서 집을 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동생들한테 많이 했고요. 그런 얘기들 할 때마다 동생들은 거리감을 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 거리감을 느끼면서 보다 못한 동생이 저에게 해줬던 얘기가 하나 있는데, 지금도 그게 저에겐 되게 많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도대체 이 차가 신차인지 중고차인지 알고 물어보는 거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 예를 들어 BMW 3 시리즈를 한 3만에서 5만 킬로 뛴 중고차를 잘 찾으면 한 3천만 원에 살 수가 있어요. 근데 3천만 원 정도의 산 차를 한 3년에서 5년 잘 타고 나도 한 1,000만 원이면 다시 팔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천만 원을 가지고 좀 더 좋은 집을 살려고 하면 집의 선택에 거의 차이가 없는데, 차라리 그 1,000만 원을 여기다 투자를 하는 게 나는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차라리 조금 더 먼 곳에서 10분 정도 더 운전을 하면서 내가 마음에 드는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면 내 삶이 훨씬 풍요로운데 그게 훨씬 더 합리적인 소비가 아니냐라는 얘기를 저에게 했는데, 정말 소위 얘기하는 이제 뼈를 때리는 그런 얘기였었고, 그 이전부터 갖고 있었던 그 중고거래에 대한 관심들이 그때를 계기로 해서 더욱 많은 이제 관심들을 갖게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좀 더 이제 확장해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 모두는 어떤 삶에서 나만의 보물을 갖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보물은 모두가 똑같았던 것 같아요. 일단 집, 1번 보물 집이고, 이제 2번 보물이 차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집값이 하도 많이 오른 이 상황에서 그만큼 급여가 많이 오르지는 않은 현 시점을 고려했을 때, 젊은 고객들 입장에서 봤을 때 서울 안에서 집을 사는 것은 매우 쉽지 않은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나만의 보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면은, 저는 모든 세대의 모든 분들은 자기만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집을 소비할 수 없게 됐을 때 1번 보물을 갖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을 때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우리가 이제 1억이라고 하는 돈의 가치를 최근 들어서 너무 작게 보는 경향들이 있긴 하지만, 집을 빼고 생각하면 1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이는 이 은색 반짝반짝거리는 스니커즈가 올해 가장 대표적인 나이키와 디올이 콜라보했었던 스니커즈로 1,000만 원이 넘어가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뭐 샤넬은 뭐 1,000만 원 넘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신발이 1,000만 원이고 어떻게 백이 1,000만 원이야 이렇게 바라보면은 되게 비싼 거지만, 이게 나의 1번 보물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여기 있었던 롤렉스 시계부터 시작해서 이 5개의 상품을 다 모으는데 1억이 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집이라는 그 보물을 다르게 해석하고 내가 관심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할 수 있는 보물들이 되게 많다라는 겁니다. 좀 더 어떻게 보면 대중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여기 있는 스니커즈 두 개를 좀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왼쪽에 있는 스니커즈는 정말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정가는 한 10만 원 정도 할 거고요. 뭐 특가로 나오면 5만 원에서 뭐 7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는 신발이고, 오른쪽에 있는 이 스니커즈는 올해 이제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끌었던 라스트 댄스라고 하는 그 마이클 조던을 헌정하는 그 다큐멘터리가 있었었는데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죠. 거기서 이제 나왔었던 그 이제 신발입니다.
그래서 이 신발의 경우에는 수량이 어느 정도 풍부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 시가 기준으로 한 20만 원 정도로 지금 이제 구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젊은 고객들이 돈이 어디가 나서 그렇게 명품을 사고 왜 더 그렇게 자꾸 좋은 걸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셈법이 되게 다른 겁니다. 이제 왼쪽에 있는 스니커즈 같은 경우는 워낙 흔하기 때문에 중고 거래가 상대적으로 쉽지도 않고 혹시 판다 하더라도 10만 원에 사서 3만 원을 넘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처분 가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내가 한 1년 정도 신고 나서 한 7만 원 정도로 이 신발을 신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스니커즈는 이게 인기가 있는 스니커즈다 보니까 조금만 발품을 팔아서 신발을 잘 보는 눈이 있어서 사고 나면은 20만 원에 사서 팔 때는 15만 원 정도에 팔 수가 있어요. 그러면 5만 원에 이거를 신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신발을 영원히 보유하겠다 생각하지 않고 잠깐 그 부분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그 부분들을 또 나와 같은 취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께 제값을 받고 이제 팔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중고 거래는 이런 취향 거래를 하기 위한 굉장히 합리적인 수단이 되는 겁니다. 아마 이제 올해 미디어에서 보다 보면 각종 뭐 샤테크, 슈테크 그 외에 이제 스타벅스 레딧백이라든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한정판에 대한 뉴스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그 과거에 모두가 관심 있는 상품들이 아니라 상품을 적게 만들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 시장들이 형성이 되면서 어떤 취향 소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한정판이라고 하는 시장도 또 한편에서는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번개장터는 어떤 그 취향 거래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고 거래 폭넓은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취향 중고 거래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스니커즈가 작년 연말에 G드래곤이 이제 나이키와 콜라보했었던 피스 마이너스 원이라고 하는 스니커즈인데요. 저는 이제 유통 쪽에서 보통 검색 랭킹을 되게 자주 보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번개장터의 경우에는 되게 특이한 이제 검색 랭킹을 보여주는데 이게 작년 11월 달 특정한 날짜에서 검색 랭킹을 보면은 탑 10 검색어 중에서 7개가 피스 마이너스 원에 사이즈가 결합되어 있는 검색어예요. 바로 전날 발매를 했고요. 발매된 신발들을 어디서 구할 수 있나라고 하면은 바로 번개장터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MZ세대 분들에게 있어서 취향 중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곳으로서의 번개장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중고 거래를 하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공간을 비우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과거의 중고 거래에서도 있었던 문제지만 최근 들어서 저희에게 더욱 고민이 되는 이제 그런 어떤 삶의 화두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쇼핑을 분류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서 하나의 분류 방법으로서 쇼핑을 왜 하느냐라고 했을 때 고객 관점에서 크게 두 개의 시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필요해서 사는 시장이고요. 또 하나는 진짜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이제 재미로 사는 시장인 겁니다. 재미를 사는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상품 소비는 컨텐츠 소비랑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때로는 이제 커머셜 컨텐츠라고 부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컨텐츠를 소비하는 것과 상품을 소비하는 것의 소비의 경험은 비슷하지만 소비 이후의 경험이 많이 다릅니다. 컨텐츠를 소비하는 것은 바로 소비하고 없어지는데 내가 경험한 상품 소비는 집안 가득히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안 그래도 이제 좁은 집을 가득 채워가고 있는 물건들을 여기 계시는 거의 모든 분들이 다 경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올해 들어서 더 이제 생기게 된 부분들이 이제 코비드 때문에 이제 다들 이제 힘들어하면서 30평대 집에 이제 내 가족이 들어가 있었던 집을 상상을 해보면 겨우겨우 꾹꾹 이렇게 껴 맞추고 거기서 이제 책도 채우고 옷도 채우고 하면서 이제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들과 회사에 가지 않는 어른들이 섞이면서 집에 갑자기 서재가 4개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제 비좁았던 그 공간 안에서 이제 코비드 때문에 더욱 비좁아진 공간들을 보면서 삶을 비우는 문제에 대해서 또 한 번 고민하게 된 많은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니멀리즘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 삶의 트렌드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어느 순간 경험 모르고 풍요 속에서 이런저런 소비들을 하다 보니까 풍요로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물건에 짓눌린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거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여기 보이는 이 신박한 정리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최근에 많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같이 이 부분들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고객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은 이제 셀럽분들이 집안 가득 채워 있는 그 공간들을 비워 나가면서 비우는 과정에서의 떠나보내는 그 슬픔, 사연, 그리고 비우고 났을 때 삶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또 여는 것 같은 어떤 그 정신적인 풍요로움에 대해서 되게 많은 부분들을 느끼고 어떤 그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좀 경험을 해보려고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이제 조직원 분들이 자발적으로 좀 선택을 해서 이제 그 정리 컨설턴트 체험들을 다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의 사례가 보면은 이제 집을 실제로 다 비우고 나서 보니까 마음 먹고 비우고 나서 거기 있는 상품들을 전부 다 중고가 기준으로 상품을 올렸을 때 남편 옷이 116만 원, 그 다음 아내 옷이 163만 원, 합쳐서 거의 300만 원에 육박하는 그 돈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안 그래도 어떤 그 정신적 풍요를 얻을 수 있는 그 중고거래라고 어떤 그 비우는 부분에 있어서 중고거래는 거기에 이제 경제적 가치까지 더해줄 수 있는 돈 버는 정리라고 하는 그 어떤 부분을 더 얹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들은 번개장터가 직접 지난 10년 동안 고객과 소통을 하고 고객의 방문 그리고 컨텐츠에 대한 활동, 거래, 다양한 부분들을 저희가 옆에서 보고 또 고민을 하면서 어떤 그 돈을 기반으로 한 성장이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 고민의 과정 속에서 도대체 중고거래를 고객들은 왜 하시는 걸까? 특히 젊은 고객들은 왜 조금 더 다르게 하는 걸까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었던 부분들에 대한 두 가지 삶의 화두입니다. 이 화두는 단지 중고거래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 삶의 화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물건을 사는 행위에 있어서 저희가 애프터마켓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산 이후의 경험들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생필품을 제외한 거의 모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자산 가치가 있는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갖게 될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취향을 소비하고 그리고 공간을 비우는 중고거래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번개장터의 미션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향을 거래하는 방법을 보다 안전하고 재미있게 그리고 공간을 비우는 과정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미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고거래는 기본적으로 개인 간 거래를 밑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 판매자와 개인 사이의 거래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대다수는 개인 간 거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개인 간 거래라고 하는 특성을 고려했을 때 빠르고 쉽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그 밑바탕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그 기본 체력을 갖추고 고객분들이 편안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고요. 이제 이 부분들을 어떤 기초 체력을 바탕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끊임없이 재발견을 할 수 있는 거래를 하고 싶습니다. 고객분들이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관심 있는 보물이 무엇인지 취향을 끊임없이 발견하고 또 소비하면서 더욱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하게 되고 또 이제 그 부분들을 나랑 비슷한 취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끼리 어떤 그 물건의 가치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사연 그 스토리를 통해서 또 재발견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어떤 그 세상의 모든 가치, 상품에 담겨있는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어떤 그 취향의 재발견을 할 수 있는 거래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일환에서 과거에도 이제 많은 노력들을 했었지만 올해 들어서 들었었던 그 투자금들을 바탕으로 그동안 생각했었던 풀고 싶은 문제를 본격적으로 과감하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발로서 이제 보통 이제 유통에서 홈피드라고 하는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얼굴 화면을 어떻게 구성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되게 많은 노력들을 통해서 완전한 개인화 피드로 바꿨습니다. 고객이 들어와서 어떤 브랜드를 검색하고 어떤 컨텐츠에 반응하고 어떤 판매자를 구독하고 이런 활동들을 기반으로 해서 각자 한 분 한 분이 보고 있는 첫 번째 화면들을 완전하게 개인화할 수 있는 취향 기반의 개인화 피드를 구축을 했고요. 이를 기반으로 정말 초기 버전이긴 하지만 홈피드를 통한 고객의 컨텐츠 경험이 한 두세 달 사이에 한 2배 정도로 빠르게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취향을 소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되게 다양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있었던 다양한 카테고리 카페들, 스니커 카페, 명품 카페, 뭐 골프 카페, 어떤 그 바이크 카페, 이제 이런 하나하나들 가만히 보시면 상품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케이션의 큰 부분은 중고를 거래하는 것과 어떤 상품에 대한 발매 뉴스 또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패션과 디지털 취향 거래를 위한 어떤 시세나 그리고 발매 뉴스 등등에 대한 상품을 중심으로 서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적인 서비스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인 간 거래를 최대한 쉽고 안전하게 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점을 발견하고 팔로우를 하고 찜과 알림을 하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결제하고 배송을 하고 후기를 남기게 되는 일련의 활동들. 그래서 번개톡이라고 해서 이게 비유하자면 요즘에 이제 협업 툴들을 많이 쓰고 계시다 보니까 이제 슬랙이나 이제 뭐 잔디나 이런 툴들이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커머스 버전에서의 커뮤니케이션 툴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도 상당히 많이 저희가 투자를 해왔었지만 더욱더 고도화해서 다이얼로그 베이스로 커머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을 투자를 할 계획이고, 그리고 한 2, 3년 전부터 이제 출시해서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있는 안심결제 서비스를 구매자와 판매자 측면에서 모두 다 편안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상품을 확인하고 돈을 낼 수 있는 그 생태계를 구축을 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투자의 노력 하에서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전년 상반기 대비 번개페이로 대변되는 안심결제 거래액이 한 2.5배 정도 수준을 지금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택배에 대해서는 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편의점 택배나 이제 다양한 방문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초기적인 연계 서비스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시간을 두고 이제 이 부분들을 상품의 카테고리나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거리에 무관하게 내가 원하는 상품들은 내 근처뿐만 아니라 전국구 나아가서는 다른 곳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구색을 중심에 두고 그 부분들을 편안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솔루션을 하나씩 투자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다시 돌이켜 봤을 때 고객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취향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공간을 비우는 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인 하루하루에 이제 풀고 싶은 문제들이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찾는 것도 있지만 이제 중고거래가 이제 시작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피드백들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매일매일 1점 리뷰를 다 읽어보고요. 그래서 거래와 관련된 고객분들의 니즈 하나하나에 다 귀를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더 귀를 기울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중고거래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커머스에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상품을 사는 시장과 신상품 다음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 또는 그 샀었던 물건들을 미래지향적으로 비울 수 있는 시장이라고 놓고 봤을 때 중고거래 시장은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굉장히 커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저희는 특히 취향을 소비하고 공간을 비우는 문제에 집중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번개장터도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할 계획이니 앞으로 잘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요. 또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나 환영이고 같이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는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